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83%로 올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40%였거든요. 시장 전문가들도 환율, 변동성 이런 이게 전망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급격하게 달라진 적은 본 적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이 원하는 그런 답을 내어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머금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환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1,460원, 외환당국과 또 국민연금이 머리를 맞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정세 과연 취할 수 있을지 사실 과제는 좀 산적해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도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대담으로 좀 들려드렸는데 그 콘텐츠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밀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구글의 파장은 강력합니다.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은 듯한 느낌적인 느낌 들죠. 제미나이 3.0 킬러 앱에 대한 수익 창출 기대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시장에 번지면서 구글은 또 한 번 1%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AI 칩에 대한 경쟁 심화를 알리는 또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 최고가 쳤고 브로드컴도 오르는 흐름들, TPU 생산 개발 그런 협력 업체로 가장 강력한 수혜가 될 것이다. 어제 구글이 돈을 벌어줄 기업, 함께 벌어줄 기업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머니코드에서 해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대신 엔비디아와 AMD는 더 떨어졌죠. 4% 낙폭을 확대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장중엔 더 떨어졌거든요. 반발 매수에는 일부 유입됐습니다만 하락해서 마감되면서 명암이 엇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 GPU 의존도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엔비디아에는 있었죠. 독점이 균열되지 않을까. 사실상 AI 시장, 그 칩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우려감이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가 또 구글과 TPU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AMD가 더 급락한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메타 플랫폼에서 AMD의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구글 TPU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TPU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에 대한 재편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AI는 이제 학습과 추론으로 나뉘는데 어찌됐건 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범용 GPU가 대세이고 추론의 영역으로 갔을 때 기업별로 자체 칩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걸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될 건데요. 엔비디아는 또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혔죠.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력은 업계 한 세대 앞서 있다라고 하면서 구글 이만큼 큰 거 축하한다. 하지만 구글의 제미나이도 엔비디아의 GPU가 없으면 실행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리고 구글 그 알파벳이죠. 그쪽에 이제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TPU와 GPU의 듀얼 전략, 투트랙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TPU가 어디까지 침투를 할 수 있을지는 관심사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AI 법을 우려해서 AI 생태계 재전환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AI 지금 이 환경은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시스코와 좀 비슷하다라는 또 얘기를 해서 그런 언급도 있었다라는 점.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기는 했는데 역시나 메모리 공급 부족. 메모리 공급 부족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달아 생각나셔야 될 텐데 그런 흐름으로 하나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델과 HP
휴렉 패커드의 주가 HP라고 하겠습니다. 완전히 좀 엇갈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또 분명히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델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HP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3%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 HP는 시간 외에서 5%나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약간 전망치 대비해서 삐끗했어요. 그래도 잘 나왔다라는 기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AI 서버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연간 AI 서버 출하량 이런 부분 돼 있을 때 연간으로 좀 많이 늘 것이다라는 전망치는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쪽으로 또 확대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고요. 메모리 값 상승, 사실 델이나 HP 같은 경우에 뭐 하드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마진 압박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거품론에 촉발된 하나의 원인이 돼줬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자신들의 회사가 공급망 관리와 가격 결정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내비쳤습니다. 어찌됐건 시간의 거래에서 매출 약간 삐끗했습니다만 앞으로 연간 AI에 대한 매출 확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다소 여유로운 HP에 비해서 이런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P는 오히려 5% 하락했는데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장 전환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AI PC 같은 거 괜찮았고 근데 프린트 부분이 좀 역성장돼서 이런 부분에 좀 깎아먹은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는 이익 전망치 이게 좀 기대를 밑돌았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메모리 가격입니다. 그 상승 우려감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전체 제품에서 보면 그 메모리 부품 원가가 PC 제조 비용의 15%에서 18%를 차지하니까 꽤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 입장에서는 AI 투자를 지속해야 되는데 비용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2028년까지 약 6천 명을 감원하겠다라는 고육지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이슈 듣고 또 반응하면서 추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HP와 델이 엇갈린 흐름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엇갈린 흐름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일단 HP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마진, 이런 마진 압박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PC가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개인용 PC 비중이 높다? 그럼 개인들의 소비 침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소비 여력 많지 않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로 읽히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 델이 HP에 비교해서 더 여유로울 수 있었던 건 기업용 서버 시장의 지배력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부분은 원재료 가격이 불편하면 우리는 제품 가격으로 그거를 상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유감이 시간의 주가를 엇갈렸다라고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델과 HP의 주가가 엇갈린 흐름들 이 부분도 다음 뉴욕 시장에 반영될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런데 리튬 가격 이런 부분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 잠시 언급해드리고 이미 여러 차례 해드린 바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리튬가가 올해 최고가 기록을 했고 한 달 새 20% 그 반등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ES 배터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재료가 리튬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데 중국 쪽에서 ESS 투자를 또 통 크게 합니다. 52조 원 그러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K배터리에도 고스란히 실적의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포스코, LG, 삼성그룹, 에코프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최대 리튬 기업인 감펑 리튬의 회장도 이미 이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급반등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를 버텨주는 또 오르게 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다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2차 전지주까지 만나봤고요. 지금 시간 한 9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현재 시황 듣고 나서 또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0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 훈풍을 오늘 우리 시장이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이 경제 지표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또 그리고 12월 FOMC 전에 연준 의장이 발탁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또 AI 관련된 종목들이 미증시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다만 엔비디아는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7%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구글 TPU가 등장하면서 엔비디아 GPU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하락한 영향. 오늘 우리 시장도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상황 살펴볼 텐데요.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초록불이 상승이고요. 빨간불이 하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관련된 종목들,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오늘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있겠죠. 오늘 2% 넘는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메타의 구글 TPU가 공급한다는 소식, 이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약세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하락과 함께 SK 스퀘어도 0.69%가량 빠지고 있고요. SK 보통주까지 0.8%가량 하락입니다. 다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일단 그 두산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전이 됐습니다. 0.48%가량 상승. 아무래도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CCL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로 묶이면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 2%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두산이 올해 8월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아마존과도 CCL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또 이 TPU에 들어가는 CCL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8월에 나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 TPU의 수혜 종목으로 KB증권에서 지목을 했습니다. 지금 1.21%가량 오름세인데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메모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KB증권에서 관련된 수혜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일단 오늘 계속해서 상승하며 움직이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요. 원전주가 좋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5%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 한국전력도 3.6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형 원전 8기가량을 신규 건설한다는 소식이 간밤 나왔습니다. 약 800억가량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된 우리 수혜 종목들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맺은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점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2차 전지도 특징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3.4%가량 상승, 포스코 퓨처엠이 6%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 SDI까지 4% 넘게 오름세입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리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90위안을 넘어섰습니다. 내년도 이 반등세, 리튬 가격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매기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방산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56%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리 지금 내일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관련된 기대감 일단 오늘 방산주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까지 오름세, 그리고 현대로템도 2.31%가량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화학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지금 석유 화학업계 구조조정 개편 기대감이 화학 쪽으로 일제히 쏠리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7%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LG화학도 약 6%대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 제약바이오도 지금 전반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 상승으로 상승 전환이 됐고요. 지금 재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하락 출발해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재상장된 기업이 있죠. 삼성 삼양 바이오팜이 오늘도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지금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현재 시간 기준으로 두 자릿수 급등세 여전히 연출하고 있다라는 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SK 바이오팜도 지금 9.3%가량 급등, 일제히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겠고요. 지금 일라이릴리가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그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이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초록불 켜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2% 넘는 상승, 그리고 기술 수출 기대감이 붙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일라이릴리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죠. 이에 따라 지금 뇌혈관, 그랩바디 BBB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2.65%가량 상승입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에 대한 치매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ABL 바이오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지금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일라이릴리와 체결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에 대한 기대감이 ABL 바이오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여전히 좋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TPU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기판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ISC가 1.95%가량 오르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1.74%가량 상승 중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지금 장 초반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1%가량으로 상승폭을 줄였고요. 리노공업도 오늘 시가총액 9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2차 전지주가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4.52%가량 상승, 엔캠도 5% 넘게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의 주목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일제히 1% 넘는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업종 전반에 지금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지금 3,9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3,910선까지 오르고 있고요. 전장에는 장 초반에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상승폭이 늘어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3,910선까지 회복했다라는 점, 오늘 장 마감까지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870포인트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일제히 양지수 1%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데 4천억 원 넘게 오늘 코스피 시장을 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00억가량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 4천억가량 팔면서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점 코스피 시장과 똑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메이저 주체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지수가 1%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오늘 시장이 긍정적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1,460원 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점이 수급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제가 이데일리 TV 마켓나우 2부에서 머니코드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하나투자증권에서 뭐라 그럴까 여러분의 관심을 좀 끌만한 그런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많으실 텐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
삼성전자를 더 봐야 할 이유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논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면서 AI 거품론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AI 기술주 괜찮을까에 대한 궁금증 한쪽으로는 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어쨌든 AI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포트 안에 반도체 비중 축소를 하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반도체는 든든한 이후 수익률을 챙겨줄 수 있는 지원군일 것이다라는 관점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을 펼칠 때 여러 가지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선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게 바로 수요에서 공급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커머더티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격이 수급과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밀접하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과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과점하는 구조인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증설, 투자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시장이 한편으로는 메모리 가격이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전조 현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증설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메모리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시장이 눈치챌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아직까지는 단정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투자 회수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는 1원을 투자했다면 2원이 생기니까 2배의 투자 회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배에서 1.3배로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대가 막 실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투자 회수율 입장에서는 내년 1.96배라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2018년 2배인데 내년에는 2배인데 1.96배, 2018년 수준에 못 미칩니다. 투자 회수율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이 공격적인 투자, 증설에 나설지는 미지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큰손이잖아요. 그 투자금은 이미 삼성전자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12조 7천억 원을 매도 쳤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5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을 반영해서 지금 큰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게 삼성전자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얘기를 했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 SK 하이닉스에게는 피해를 갈 수 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익률이 더 최근에 괜찮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큰손들의 자금이 삼성전자로 향하고 있다는 점 뭔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12월 포트 전략은 지수 상승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 조금 더 불어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 포트폴리오를 개별 종목으로 잘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반도체 대표주 말씀드렸으니까 반도체 장비주는 역시나 내년 초에 기대 요소다라고 했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장비주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야 될 것이다라는 포인트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KB증권에서 최근 이제 구글 TPU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리고 브로드컴, 구글의 협력사로서 구글 TPU 수혜주의 최강자 1위로 꼽히는데 구글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AI 생태계 최대 수혜는 삼성에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얘기했고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AI 생태계 대전환 이게 앞서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 거품론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구글,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 뭐 자체 칩 이런 부분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면서 메모리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AI 학습에 넘어서 이제 AI 추론으로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서버 메모리 채용량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데이터 센터 보실 때요. 뭐 TPU, CPU 기반의 HBM 뿐만 아니라 고용량, 용량이 좀 많은 DDR5 같은 경우에 서버 PC에 들어가는 일반 전통 D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LPDDR5X 같은 경우에 저전력 스마트폰, 노트북용에 들어가는 D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GDDR7 같은 경우에는 AI 연상 관련된 D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메모리 그 채용량이 급증,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브로드컴이 구글 AI 자체 칩 TPU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굉장히 강력한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삼성이 메모리 공급 점유율 1위가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든든한 이제 고객사입니다. 이 메모리 공급 점유율 1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글이 TPU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삼성이 최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걸 KB증권이 오늘 아침에 리포트로 써낸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HBM4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으실 텐데 연내 조기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KB증권에서는 보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게 되면 세계 최대 D램 생산 능력을 가진 게 또 삼성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했고 잘 이 관문을 넘는다면 추가적으로 빅테크의 공급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또 고객사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영업이 이제 밴드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100조 원으로 어쨌든 97조 원으로 예상을 하면서 1년 사이 2배 뛸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보시고요. 어쨌든 KB증권은 목표주가 16만 원 유지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내년 2차 전지 기대가 된대요. 그러면서 탑픽을 LG 엔솔과 삼성 SDI로 얘기를 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56만 원입니다. 목표 주가 삼성 SDI는 35만 원입니다. 이유는 북미 쪽에 ESS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수주 많이 하고 실적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일단 나눠서 생각해 보면 유럽은 내년 전기차 시장이 좀 괜찮을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친환경 정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도 재개되는 흐름들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ESS 시장의 고성장 이런 부분 봐야 되는데 탈중국 공급망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자리 좀 많아졌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보조금이 종료가 되면서 전기차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ESS 시장이 확실하게 막아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좀 베팅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 기회가 올 것이다. 탈중국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앞서서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셉니다. 사실상 ESS 배터리가 90%, 흑연이 55% 그런데 미국이 중국 밀어내면 이런 자리를 우리가 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K 배터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ESS 말씀 많이 드리지만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8년까지 26% ESS 시장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오르는 이유가 리튬 가격에 대한 이슈도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분기 저점으로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중국 공급 조절 이슈 있고요. 그리고 ESS 수요 이런 부분으로 붙기 때문에 앞으로도 리튬 가격이 오르면 2차 전지 관련주 긍정적인 매기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반적인 분석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섹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게 이제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의 목표 주가 올라간 거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이고 KC텍 45,000원, ISC 이거는 어제 52주 신고가 갔죠. 그리고 심텍이 6만 원, 코미코 11만 3천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1%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체력 그리고 질은 어떤지 이난희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환율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장을 굉장히 좀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좀 환율이 조금 빠지면서 이 매수 주체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추세가 살아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이제 보수적인 어떤 이런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은 시장이 하락 장세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주도주가 없거든요. 그럼 대부분 어떠냐면 지금 시장은 종목 장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종목이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런 어떤 종목들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초보자분들께서는 다소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선정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게 되면은 단기간에도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보면은 구글 관련해서 반도체 기판 관련한 TPU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약간 좀 주도를 했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도 리노 공업이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시세를 발휘해 줬거든요. 그래서 또 재건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한이 27일까지긴 해도 계속 이제 이 말로서 이렇게 그죠 어떤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포지션을 잘 잡으면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은 지금 일단 매수 주체가 어떻습니까? 기관이 지금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외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지금 약간 움츠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시장이 또 그죠? 폭삭 망한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개인들의 어떤 매도가 나오면서 그 매도 물량을 지금 기관들이 좀 받아주고 또 그리고 또 외인들도 살짝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셔야 되느냐면은 외인과 기관이 들어올 때는 일단 지수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좀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 완전한 추세는 아니지만 지수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오늘과 내일 그죠? 물론 또 미국 시장이 또 밀린다고 해서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했을 때 잠깐 들었다가 정강 후약 이런 모습을 갖췄는데 오늘은 또 살짝 그죠 모양새가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일단은 지수대를 높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시장에서 약간 주축이 되는 그런 어떤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보시는 그런 작업을 펼쳐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조정을 좀 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로봇은 계속 여러분들께서 좀 지속적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로봇 관련한 종목 중에서도 좀 약간 옥석을 가려서 그죠? 그러니까 재료가 노출됐지만 그 재료의 어떤 강약,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개별 종목들은 지수가 조금 상승할 때는 주춤할 수가 있지만 지금 완전히 돌아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는 그런 어떤 전략
펼쳐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장세 오늘 장도 잘 학습해서 이 파고를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조언 감사합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AI 기술주 투자는 어떡하지?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지? 궁금하실 텐데 바로 이어지는 코너에서 속 시원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으로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참모로 트럼프 정부가 선호하는 기준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는 인사 결정을 해온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셋 위원장은 인선 초기부터 차기 의장 후보군 최상위권에 있었으며 확장적 통화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로 금융시장의 관심을 받아왔다. 시장에서는 그가 지명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최종 결정은 아무도 모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헤셋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군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미셸 보먼 부의장, 블랙록의 릭 라이더 CIO 등이 포함됐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 단수 후보 발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구글 제미나이 3.0 써보신 분들 많으신가요? 근데 사실 이런 파장이 이렇게 커질지는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글 TPU가 과연 뭔지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AI 기술주에 대한 전략, 그리고 미국 경제 어떻게 바라볼 건지, 기준금리 향후, 변수 이런 부분까지 챙겨드릴게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일단 글로벌 화제가 구글 제미나이 3.0 킬러 앱, 뭐 수익 창출에 든든한 버팀목, 뭐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는 그런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까지 좀 그 기세를 꺾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난주에 원래 글로벌 증시의 최대 주인공은 모든 사람들은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적 발표, 또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사이에 변동성 크고 흘러내리던 시장을 되잡아 줄 거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 본인 주가는 내려가고 또 거꾸로 또 시장은 그 이후에 미국 주식은 금요일부터 지금 3일 연속 반등하는 예.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시장이 따로 가는 1등으로서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이죠. 뭐 시가총액으로 보면 예, 1등으로서 뭐랄까 체면을 좀 구긴 상황이긴 한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사실 지난주 화요일 날 미국 시장 기준으로 제미나이 3.0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발표됐다는 것이 시장의 큰 판도를 좀 바꾼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것이 이제 주가 흐름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 구글의 가치, 알파벳도 최고치를 쓰는 흐름들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게 덩달아서 그 관련주인 브로드컴도 급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둘이 아주 신났습니다. 두 기업이. 그러면서 엔비디아 못 가고 있는데 그 현상을 좀 잘
좀 분석을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글의 고객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도가 일단은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구글 그러니까 소위 제미나이 3.0 프로 프리뷰 이게 이제 풀네임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나오자마자 모든 벤치마크에서 다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요 차트입니다. 그 미국의 한 영상의학과 의사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면 사진 찍어놓은 거 같고 그 뭐 폐 사진 뭐 무슨 사진 보고 판독하는 분들이 영상의학과 의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판독 수준과 소위 이제까지 나왔던 인공지능 모델들의 판독 수준을 쭉 그 사람이 벤치마크로 이제 냈었는데 이번 3.0이 처음으로 인간 의사들을 이겼다. 그 정도로 똑똑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측에 쭉 다 이것이 이제 기존에 이제 새로 나왔던 소위 내노라 하는 뭐 GPT-5, 제미나이 2.5, 오픈AI 5.3 뭐 이런 게 쭉 우측에 있는데 이건 사실은 1점 만점에 0.23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붉은색 선, 이 붉은색 그 막대 그래프가 제미나이 3.0 프로입니다. 좌우로가 인간 의사인데 물론 지금 보시는 쪽에 왼쪽에 제일 높은 거 1점 만점에 0.83은 전문의를 갖고 있는 소위 베테랑 의사들 그분들이 이제 0.83을 막하고 네, 있고요. 네, 네. 근데 저 붉은색 우측에 있는 게 누구냐면 레지던트 레지던트 의사. 보통 그러면은 인턴 끝나고 한 5, 6년 차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사람 인간. 예, 인간, 그러니까 좌우에 인간을 두고 중간에 전문의 박사급은 안 되지만 지금 이번에 나온 3.0 프로가 레지던트는 앞서는 정도의 수준. 그러면 결국은 시간의 문제로 결국은 제미나이 3.0이 엄청난 그 성과를 내겠구나라는 것을 저 한 사례를 갖고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브로드컴을 얘기하셨는데 네. 기존에는 엔비디아 GPU와 쿠다라는 생태계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냈는데 네. 구글이 지난 10년간 개발해서 드디어 이번에 버전 7이 나왔는데 TPU,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로 학습도 시키고 추론도 해서 모든 것을 구글이 자체적으로 다 해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엄청난 성과를 냈다는 측면에서 결국 엔비디아 독점력이 상당히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 또 반면에 그래서 구글 주가가 상당히 지금 우상향하고 덩달아 같이 설계했던 브로드컴 주가도 우상향하면서 연초 대비로서는 모든 걸 누르고 1등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두 번째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례적으로 구글의 성공 박수 쳐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제미나이도 GPU 없으면 안 되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번에 구글 알파벳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성과도 좋은 거 이거는 좀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AI 생태계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좀 인지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영향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국내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긍정과 부정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구글이 그나마 잘해준 게 뭐냐면 제미나이 3.0을 내면서 일단은 AI 시장은 계속 가겠구나. 네. 일단 AI 투자도 지속되겠구나. 왜냐하면 성과를 내는 제대로 된 모델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는 그 소위 그러니까 GPU 더하기 HBM 이 모델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 앞에 GPU를 빼고 대신에 구글의 TPU 자체 AI 칩을 넣어도 HBM은 여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소위 아마존과 그때 3분기 실적 끝나고 구글과 아마존만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체 칩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로서 시장이 판단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네.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실제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어쨌거나 이제는 아마도 GPU는 하면 무조건 엔비디아였는데 이제는 GPU 아니고
TPU든 또는 이제 트라이옴이라고 아마존에서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메타는 좀 일부 지금 다시 구글 쪽으로 붙으려고 하고 있지만 자체 개발하던 게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자체 칩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갈 수 있어서 GPU에 엔비디아 혼자만 있다가 이것이 여러 고객들의 자체 칩으로 바뀌고 HBM은 여전히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 측면에서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그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브로드컴 주가가 이제 저렇게 계속 우상향해서 같이 날아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그래서 여전히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HBM은 필수 충분 요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성은 여전히 담보돼 있다. 근데 다만 약간 부정적인 요소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굳이 우리가 찾자면 지금 보면 엔비디아 오픈AI 진영이 사실은 전부였잖아요. 거기에 네. 오라클 뭐 코어위브 뭐 이런 회사들이 쭉 붙어서 AMD 뭐 이런 회사들이 쭉 붙어갖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B2를 해서라도 할 거다. 그 기대가 있었는데 돈을 빌려줘야 되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돈 빌려줬다가 네. 열심히 했는데 구글한테 지면은 쟤네들 망하는 거 아니야? 부도 위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걱정들이 네, 생길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면 빚내서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그거 기준하에 오픈AI가 2030년까지 1.4조 달러를 쓸 거다. 근데 1.4조 달러를 못 빌려갖고 못 쓰면 어떡할까? 사실 이런 고민이 생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향 기울기가 우리가 원래 애초에 이만큼 성장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좀 소위 기울기가 좀 내려올 수가 있다. 일단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AMD 주가도 어제 좀 많이 밀렸고 마이크론도 사실은 보합 정도 네.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TSMC도 거의 보합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조금 더 확인은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GPU에 비해서는 TPU, 구글의 TPU가 HBM을 쓰긴 쓰는데 좀 덜 써도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는 엔비디아 GPU와 HBM 그것이 학습 부분에서 열심히 아마 할 거고요. 추론에서는 자체 칩을 보유한 TPU와 HBM 이걸로 이제 추론 부분이 이제 움직이는 약간 양분되는 시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숫자로 좀 확인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요 AI 시장과 관련해서 하드웨어 부분은 조금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요것들이 좀 시장의 주가가 조금은 횡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는 AI 시대의 초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성공할 기업 그리고 성공한 기업, 실패한 기업이 뚜렷하게 나누어지겠지만 지금은 옥석가리가 정말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그러면 또 도태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키는 저번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도 네. 채권 투자자들이 쥐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라클 지금 CDS 스프레드가 어제도 또 올라갔거든요. 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신용, 결국 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사줘야 되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되돌려 놔야만 우리가 기대했던 우상향이 지속 나올 수 있어서 여전히 그러니까 기술적인 변화의 수요도 보셔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거기서 빚을 내야 되는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빚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 마켓, 크레딧 마켓의 방향성도 꼭 같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회사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등급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도 덩달아서 관심을 가지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좀 핫한 종목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이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그 이슈 나오고 빵 올랐다가 굉장히 답답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상승세에 비해서. 맞습니다. 엄청 큰 박스권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예. 아마 투자자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침 무슨 발표도 있고 내일 기자회견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둘 예, 다. 사실상 그래서 아마 왜 그럼 이렇게 박스권에 있느냐. 사실 근데 오르고 빠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박스권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한 두어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합병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네. 결국은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 간의 합병 비율 뭐 1대 3이냐 뭐 아니면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파이낸셜보다는 두나무의 지금 그 소위 이익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더 높은 합병 비율을 보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두나무가 지금 연간 한 1조 원의 순이익을 벌고 있는데 네. 파이낸셜 자체는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거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네이버 전체로 놓고 보면은 한 2조 대 1조 뭐 이 정도지만 네이버는 성장률이 상대로 떨어져 있고 두나무는 우상향으로 지금 성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합병 비율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네이버 자체는 큰 이슈가 없을 거고 왜냐하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셋 그룹은 사실은 지금 30%이기 때문에 반대하더라도 뭐 사실은 그것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네네. 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두나무 쪽입니다. 두나무는 이제 소위 좀 나머지 회사들의 사실은 비중이 꽤 제법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미국의 직상장 일단 고려했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 또 직상장 고려를 했었는데 이것이 다 물 건너가고 네이버의 합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합병 비율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결렬을 혹시라도 내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네이버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나무 합병을 바라는 측면인데 네. 그것이 일종의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옆으로 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잘 합병하고 된다고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뭐냐면 미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상장돼 있는 두나무 같은 회사가 코인베이스죠. 네. 코인베이스인데 지금 제가 1년간 차트를 갖고 왔는데 왼쪽에 보면 파란색이 코인베이스고 붉은색이 비트코인입니다. 보시면은 결국은 비트코인 주가 가격 흐름이랑 코인베이스 주가가 막 똑같이 움직여요. 그것도요. 네,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반면에 우측에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최근에 좀 많이 밀렸지만 네이버 주가는 사실은 한번 기대감으로 점프했다가 하락했다가 지금은 올라와서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지금 비트코인하고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두나무가 들어오면 전체에서 한 30% 이상 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비트코인에 상당히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은 이전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고 합병 시너지를 통해서 얼마나 비트코인에서 좀 벗어난 이익, 기여도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냐가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네이버의 그러한 주가의 그런 그 코릴레이션 이런 것들도 한번 염두하면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런 연관성, 상관관계가 있는 차트 분석을 잘 해주시는데 그 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도 의미 있게 좀 들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수혈 필요하잖아요. 시장 유동성. 근데 그게 기준금리 관련인데 12월 기준금리 인하가 지난주 40이었는데 갑자기 80으로 뛰었는데 이런 적 보신 적 있나요? 처음입니다. 이거- 널뛰기야 어. 널뛰기입니다. 그 경제 지표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예, 이제 예. 투자자들이 마음 둘 곳이 예.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준 이사들이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를 받은 적이 네.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2022년도 물가의 전쟁 때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지금 집중도가 높아졌는데 네. 그만큼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을 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지금 9월 달 수차가 오히려 소매 판매가 적게 나오니까 오히려 시장은 환호했잖아요. 뭐 이런 그러니까 bad news is good news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변동성은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포인트는 뭘 봐야 되나? 베이지북을 보셔야 된다. 베이지북. 이번 주 아까 목요일 날 우리나라 새벽 4시경에 발표되는데 이것은 연준이 FOMC 앞두고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연은이 다 조사해서 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먹고 살만하냐? 사업은 잘 되냐? 뭐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경기 동향 보고서. 예, 그래서 얘기. 그래서 앞으로 고용을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 파월 이걸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예, 디펜던스. 예, 그래서 파월이 베이지북의 방향성을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네. 키는 지금 찬반이 갈린 상태에서 파월의 또 보팅 권한이 엄청 세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베이지북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냐가 12월 달 FOMC의 방향성에 최종적인 가장 무게가 실리는 데이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꼭 네.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또 한 살 먹는데 12월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지 또 나름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1차적으로는 산타랠리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워낙 세기 때문에 예. 뭐 유동성 랠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AI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횡보 가능성, 그것이 확정 어느 판도로 어떻게 쓰일지가 결정이 될 때까지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고요. 네.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 배당 분리 과세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장기 투자를 끌고 올 수 있는 큰 수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충분히 실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리스크는 BOJ입니다. FOMC는 수혜라고 본다면, 기대라고 본다면 일본. 위험은 그러니까 일본이고요. 일본이 언제냐면 17, 18인가 있고 그 전주 90에 그 FOMC가 있는데 FOMC 때는 환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BOJ는 우리한테 사실 작년 10월에 있었던 BOJ 때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그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일 금리 차는 축소됐는데 엔화는 약세로 지금 저렇게 지금 크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검정색은 미일 금리 차가 지금 줄어든다는 거고 올라갔는데 엔화는 아래로 지금 약세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여름에 한번 벌어졌다가 한번 엔화가 강세로 반등하면서 청산 때문에 한 달간 엄청 고생했던 우리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꼭 제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는 꼭 한번 명심하시면서 산타랠리를 즐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 건 송재경 대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주셔서 시장을 분석해 주신다는 거. 가파르게 또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런 흐름으로 제 매주 챙겨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큰 방향성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된 가운데 알파벳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 대형 기술주의 랠리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S&P 500 지수는 0.91%, 나스닥은 0.67%, 다우 지수는 1.43% 상승 마감했다.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주요 지수들은 장 후반 강하게 반등했다. 시장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80% 이상 반영하고 있으며 뉴욕 연은 총재 발언 이후 인하 기대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백악관 NEC 케빈 해셋 위원장이 검토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 AI 종목 중에서는 알파벳이 1.6%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메타가 구글의 AI 칩 TPU 사용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대체제로서의 기대가 부각됐다. 반면 엔비디아는 2.6%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AI 칩 경쟁이 본격화하며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이 안경입니다. 여러분,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안경점이 여행 필수 코스가 된 거 알고 계셨나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거래액이 무려 전년 대비 1608% 폭발했다고 합니다. K 안경 대란이 시작된 건데요. 실제로 예약 플랫폼 집계를 보면 미국, 대만, 독일 등 전 지역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고객 비중이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명동 안경원에 따르면 외국인 고객의 44%가 다른 관광 상품과 묶어서 예약한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명동 와서 쇼핑하고 그리고 또 안경 사고 밥을 먹는 이런 동선이 아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안경이 인기가 많은 걸까요?
우선 진짜 핵심은 속도입니다. 해외에서는 안경을 한번 맞추려면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에서는 검안, 렌즈 각온 그리고 수령까지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 여행 일정 빡빡한 외국인들에겐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속도죠. 또 여기에 고품질 렌즈를 본국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으니 이제는 한국 가면 꼭 해야 하는 쇼핑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자인 수준이 해외와 결이 달라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미니멀 트렌디 디자인이 해외에서는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는 안경이 그냥 안경이 아니라 패션이구나. 이런 디자인, 경험, 관광 요소까지 생긴 거죠. 관광업계에서도 이 흐름을 바로 캐치했습니다. 이미 여러 플랫폼이 제휴 안경원을 늘리고 있고요. 안경 제작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고도화 중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 여행의 기본 동선이 화장품 성형에서 이제는 안경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라서 이 K 안경이 단순한 유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속도, 기술, 패션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지금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안경 브랜드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제2의 젠틀몬스터라고 불릴 정도로 핫한 브랜드, 바로 블루 엘리펀트입니다. 블루 엘리펀트는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 매출이 57억에서 300억으로 무려 5배 폭증, 영업이익은 10배 넘게 늘어나면서 신흥 K 아이웨어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요. 매장에 딱 들어가면 아니 여기가 안경점이야 전시야 싶을 정도로 볼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기 속에 올해는 성수에 800평 규모의 스페이스 성수까지 열고 해외에서도 일본 하라주쿠, 내년에는 LA 베버리 힐즈까지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국 아이웨어 붐의 원조죠. 바로 젠틀몬스터인데요.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II 컴바인드는 지금 연매출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만 1,800억 원대, 영업이익이 2,388억 원으로 게다가 매출의 40%가 해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블랙핑크 제니와 에스파 카리나 등 글로벌 셀럽들과의 협업으로 SNS에서는 젠틀몬스터를 한국 여행 필수 코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 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속도, 기술, 디자인, 그리고 경험까지 결합된 한국에서만 가능한 소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안경원이 K뷰티와 의료 관광의 뒤를 이을 새로운 관광 경험 콘텐츠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저번에 고무장갑이어서 이번에 안경까지 정말 방송 준비하는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자, 이제 K 어디까지 나오나요? 저러다 K 안경 이제 뭐예요? 이제 뭐 나와요? 이제 K 사탕? 별게 다 나오겠어요, 지금. 저희 예전에 그 세로숲길에서 그 제니 씨 커다란 그 현수막 걸린 젠틀몬스터 앞에서 외국인들 다 사진 찍고 있던데 요즘에도 그런가요? 모르겠네. 가로수길 완전 죽어가지고 그 옆에 세로숲길 생겼는데 거기도 상권은 완전 썰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젠틀몬스터 제니 포스터 앞에만 거기만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날씨가 이렇게 그 추운 가운데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오늘 바이오가 엄청나게 뜨겁네요. 자, 제가 준비한 두 개도 바이오인데 와, 이거 바이오 이거 일 내겠는데요, 지금 이거. 자, 코스피 SK 바이오팜입니다.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게 그 황우석 박사 사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못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때는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 거의 공중파에 집중된 가운데 거의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이거는 저기였어요. 약간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진짜. 매일같이 그게 방영이 됐고 9시 뉴스, 8시 뉴스의 소식이 정말 우리나라가 무슨 일 내는지 알았어요. 그때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났던 그 사태들이 급전직하는 게 완전 사람의 마음이 너무 올라가 있다가 툭 떨어지니까 수직 낙하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한동안 정말 암흑기를 거쳤죠. 왜냐하면 그때 그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조작의 문제가 나와버려서 엄청난 큰 실망을 했거든요. 그 뒤에 기억나는 건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그쵸? 그때 또 일 내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로. 골관절염 치료제 이거 근데 또 발견된 또 조작 내지는 실수.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는 이거 K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얼룩이 지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펩트론 있죠, 이거. 지금 코스닥 시총이 1위가 알테오젠, 4위가 ABL 바이오, 5위가 펩트론, 7위가 리가켄바이오예요. 지금 이 정도로 성장했거든요, 지금.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에 붙은 다국적 제약사들 이름이요. 면면이 화려해요. 세계적인 제약사 여기 다 붙었잖아요, 지금. 머크, 일라이릴리, 뭐 지금 그 위에 것들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 세계 의약품 회사들이 다 붙었어요, 지금. 근데 이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이 탐이 나서 자신들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는, 바이오 오리지널 회사는 자기 오리지널 특허 만료되는 부분에서 특허를 지켜내려고, 아니면 특허 이후에 공격을 막아내려고, 또 그 이후에 들어오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는 그 오리지널을 이기고 아예 그 넘어서서 바이오 신약 회사로 거듭나려고 지금 서로 싸우는 바람에 이 기술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도 올라오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코오롱 티슈딘이 부활하고 오늘도 7% 오르는데, 이거 진짜 20년 만에 성공 가나요, 이거 지금? 자, HLB가 먼저 가냐, 코오롱 티슈딘이 먼저 가냐. 코오롱 티슈딘 지금 HLB 밑에 붙었습니다. 이 코오롱 티슈딘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4년 동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올라가지고 거래 정지됐다고 보여드렸죠. 차트가 멈춰 있었죠. 4년 동안. 야, 이게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SK 바이오팜하고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인데, 자, 지금 대형주로까지 옮겨 붙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지금 거래소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3.20 오르면서 벌써 170만 원 가네요,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 셀트리온은 뭐 지금 예전의 명성에 비해 조금 10위밖에 있어서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올 3%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으로 대변되는 이 두 개의 투톱이, 셀트리온도 원래 출신이 코스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커서 지금 여기 사실 10위권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정말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이끄는 이 어떤 두 개의 마차가 이끄는 부분에서 얘 둘이가 원래 다 CMO, CDMO로 시작을 했잖아요. 위탁 생산으로 시작을 하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셀트리온도 다 신약 개발 업체의 반열에 올랐죠. 그 가운데 아까 말한 기술 수출 4대 플랫폼 천왕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원래 전통의 제약사 유한양행 한미약품이 또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 SK 바이오팜이 또 뜨기 시작하거든요. SK 바이오팜은 여러분들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아주 딱 우리의 뇌리에 박히는 기억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뭐 바이오 회사를 평소에 파고 다니진 않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도 SK 바이오팜이나 바이오 하시는 분만 파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뇌리에 있는 그 장면은 작년에 그 최태원 장녀가 여기 컨퍼런스 콜에 나타나는 그 장면 아니에요? 맞죠? 지금 그 장면이 가장 그 뇌리에 기억나는데, SK 바이오팜 컨퍼런스 콜에 나타나서 지금 뭐 직책이 무슨 개발 본부장인가? 그러니까 임원 단계 오른 거죠. 장녀가 딱 나타나서 SK 바이오팜을 앞으로 뭐 엄청 키우겠다 이러면서 직접 발표를 한 그 장면이 굉장히 눈에 띄고 머리에 익어요. 그 SK 그룹의 바이오 요쪽을 지금 키워보겠다. 지금 워낙에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SK가 지금 바이오 쪽도 지금 요 바이오팜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기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뇌전증 신약이 있잖아요, 얘네는 또. 그래서 SK 바이오팜에 기대가 있었는데 그 뇌리에 깊은 그 장면 이후에 사실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번 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긁고 나서 지금 그동안 2023년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2023년부터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오르더니 지금 뭔가 용트림의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모습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의 바이오 그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이 지금 이 포텐셜을 터뜨리는 어떤 포문을 연 거예요. 이게 지금 SK 바이오팜까지 낙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황우석 박사 때 이후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 몇십 년 만에 지금 가장 뭔가 바이오의 모든 분야가 지금 궤도 위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러다 일 낼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K 안경 얘기했지만 이 K 바이오 자체가 엄청 탄탄해졌습니다. 그동안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기술을 익힌 거예요. 그 전에 아까 말한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8건 했다가 반환당한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지금.
그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이었을 수도 있고 실수도 있었을 거고 실수를 덮기 위한 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K바이오가 완전 오명을 뒤집어 썼거든요. 그리고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을 8개를 반환당하면서 정점을 찍었어요. K바이오 이제 끝났다. 근데 거기에서 꽃을 피운 거거든요, 지금. 이제는 그런 어떤 실수나 뭐 실수를 덮기 위한 조작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지금 많아졌죠. 그동안은 임상 단계에서 굉장히 서툴렀던 거예요. 임상 단계에서 실력이 없고 서투르면서 K 신약만 꿈꾸다 보니까 원샷 원키에 바라다가 저렇게 처참하게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웠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지금 발견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대기업들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내실이 있게 가고 있는 모습이죠. 기업개요 보겠습니다. 1993년도, 네, 1993년도에 저기 되었고요. 이거는 저기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게 뭐였죠? 다른 거였어요. SK바이오팜이 아니었죠? SK바이오팜이 지금 이게 SK그룹의 신약 개발을 위해서 1993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예, 요거죠. SK바이오팜의 미국 자회사 SK라이프 사이언스가 지금 미국 뇌전증 학회 얘기 나오죠. 뇌전증 신약이 지금 얘네의 핵심 무기입니다. 자, 그래서 뇌전증 신약이 세노반 메이트의 전신 발작 결과를 포함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데 지금 세노바메이트의 전신 강직, 간대 발작 관련 연구 포함 10건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지금 SK바이오라이프 사이언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뇌전증 신약, 저거의 어떤 미국의 정착이 이 회사의 어떤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발표가 된다.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너무 길죠, 이게 다 읽기에는. 자, 이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이제 기대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분이 역시 고수시죠.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억. 저희 무려 1억 6,500억 원을 지금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 84,632원에 사셨나요? 지금 14만 700원이거든요. 거의 더블이 나셨습니다. 억대 돈을 들고 저렇게 버티신 것도 굉장히 대단하시고 지금도 안 판다고 하십니다. 아직 멀었다요. 자, 지금 뭐 한 가지 커뮤니티만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국내 3대 커뮤니티의 자료에서 가장 재밌는 댓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계속 그 한 커뮤니티만 하고 있죠. 자, 기다린 보람 나와 있고요. 10만 원에 봤는데 왜 난 못 살까 바보인 듯. 근데 저거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죠. 우리가 봤던 거 얼마나 많아요. 뭐 미국 엔비디아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에 봤다 얼마나 많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소 무슨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늦어도 한 50만 원에도 봤어도 지금 더블이잖아요. 100만 원까지 갔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사실. 아, 내가 이거 30만 원에 봤었는데. 40만 원에 봤었는데. 삼양식품 내가 20만 원에 봤었는데. 효성중공업 내가 50만 원에 봤는데. 그 밥 160, 180 가고. 그쵸? 원래 못 삽니다, 그거. 자, 오후에는 바이오 로봇이다. 요즘에 바이오 로봇이 뜨겁습니다. 그쵸? 자,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코스닥도 지금 또 바이오인데 자,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지금 아까 코오롱 티슈진 얘기했는데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완전 부활을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다가는 리보세라닙보다는 고령골 치료제가 먼저 지금 FDA를 통과하겠어요. 자, 어쨌든 코오롱 티슈진이 강하다 보니까 같은 그룹 코오롱에 또 이 지금 바이오 회사가 또 좋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대기업 다 붙었죠. 아까 삼성 있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었죠. SK 바이오팜 있었죠. 코오롱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대기업들이 다 붙어야 이 판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코오롱이 그때 그룹 차원에서 밀어서 했는데 그 조작 내지는 실수가 발표돼서 그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임상을 하려면은 기간이 막 10년 이상에다가 몇 조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 못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자, 코오롱 생명과학도 보시면은 오랫동안의 침체를 겪다가 지금 뭔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 보이죠. 지금 안 가던 바이오마저도 지금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신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올라가려고 여기만 지금 뚫으면은 뭔가 정말 새로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도 역사가 갈린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하락갭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지금 몇 년이에요? 2019년부터
7년째 여기 밑에 있어요. 지금 이 라인 보이죠? 이걸 절대 뭐 이게 무슨 여기가 철조망 같아요. 여기가 지금. 그렇죠? 여기 넘었으면 위가 열려요. 지금 이 갭이. 이 갭 있는 부분이 여기 10만 원 라인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지금 뭔가 맥점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귀엽게 보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코오롱 티슈진에 비해서는 사실 생소하죠. 자, 2000년도 원료의학 의학 중간체 항균제 생산 및 바이오 신약 연구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케미칼 사업 부분이 있고 SC 사업 부분이 있죠. 케미칼 사업 부분이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중간체, SC 사업 부분은 클린 바이오 브랜드 항균제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부분이 퇴행성 질환, 신경질환, 항암 분야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 골관절염 치료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그러니까 세 분야가 있는데 케미칼, SC, 바이오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우리가 항균제를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 코로나 때 항균제 뭐 그걸로 이제 우리 소비자 일반 소비자들은 다 알고 있으나 지금 바이오 사업 부분이 지금 핵심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랑 같이 가네 뭐 이런 것도 저기서 나온 거고. 자, 지금 저거는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 커뮤니티에는 글이 진짜로 없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7년 동안 저렇게 바닥을 기기 때문에 있는 사람마저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3대 커뮤니티 중에 다른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따온 건데, 자, 저 커뮤니티는 이 지금 따오고 있는 커뮤니티보다는 저 GIF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저런 이 실사 화면이 안 나오는데 저거를 올렸습니다. 이제 약간 만화식으로 된 걸 올렸는데 이렇게 되는 게 목표이라고 합니다. 돈을 뿌리고 사는 게. 그래서 아직도 배고프다. I'm still and hungry.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히딩크 감독의 명언인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코오롱 티슈진이랑 같이 가지만 아직도 코오롱 생명학은 멀었다. 이런 얘기고. 굿 코오롱 티슈진이랑 같이 가네. 그렇죠? 코오롱 그룹이 같이 가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오타 같은데 맞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맞고 떨어졌다 더 가려고 간가요? 아, 그런 것 같은데. 맞고 더 가려고 하고 금일은 바이오, 반도체 저가 매수하면 되고 신난행. 저렇게 약간 그래서부터 신남이 느껴지잖아요. 저렇게 주식을 쉽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분처럼. 금일은 바이오 매수해서 수익 내고 반도체 떨어지는 거 저가 매수하고 저런 식으로 정말 딱딱딱 다 맞으면은 주식 스트레스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저분은 정말 맨날 저런 식의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산 건 일단 굿. 어쨌든 어제 산 것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절묘하게 사신 거죠. 어제 사신 것도. 왜냐면 이게 지금 11월 달 중순 들어서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저분은 올라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산 것도 지금 대단한 게 그렇죠? 요 정도 올랐으면 일봉으로 보면 이만큼 올랐는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어제 탔는데 오늘 더 큰 수익을 거둬줬습니다. 그래서 저분도 타이밍이 아주 굿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를 한번 선정해 볼 텐데 여러 가지를 고르다가 저걸 골랐습니다. 사실 저게 챗GPT가 제가 그 제미나이를 옮긴다고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 이미지를 제가 말하는 거 이상으로 뽑아준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눈이 너무 무섭게 나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GPT야, 눈 좀 착하게 해줘 해서 좀 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게 뭐냐면은 이제 접신하신 거, 접신을 하셔가지고 신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자 한 거는 저 손이 이제 신의 손이에요. 저분이 신을 바른 거예요. 신이시여 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저 신의 손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블 코멘트를 꼽은 코멘트와 함께 외치면서 저 그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블 코멘트. 그분이 오시나 봐요. 그분이 드디어.
네, 일단 미국에서 불어온 금리 인하 훈풍 그리고 지금 AI 산업에 대한 이 재개편 기대감에 오늘 코스피가 3,930선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도 안정화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인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지수 상황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1%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930선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전장 대비해서 1.89%가량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 대비 1.84%가량 상승, 87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면요. 오늘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의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옵니다. 7천억가량 순 매수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개인이 8천억가량 팔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을 지금 개인이 어느 정도 팔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900억가량 순매수하면서 매수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7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오늘 개인이 1,300억가량 팔면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일제히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 동향은 1,4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450원대로 내려왔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1,470원 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고환율 기조를 유지했는데 지금 정부의 4자 협의체 구성 그리고 국민연금의 환해지 방안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일단 원달러 환율 오늘 7원가량 내리면서 출발,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60원, 1,45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열어봤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이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석유화학업계 첫 자율 구조조정 합의 소식에 오늘 국내 화학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이 자율 구조조정 협상 결과 공장 통폐합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번 합의로 충남 대산화학단지에서 롯데케미칼의 연간 생산량 110만 톤 규모의 NCC가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HD 현대케미칼은 85만 톤 규모 설비를 통합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번 합의는 정부가 연말까지 추진해온 자율 구조조정의 첫 결실입니다. 정부와 석화업계는 지난 8월 석유화학 산업 제도 의학을 위한 산업계 재편 자율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에 따라 1,470만 톤에 달하는 국내 NCC 설비 중 최대 25%에 달하는 370만 톤가량을 감축해야 했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업계 공멸을 피하기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 소식에 국내 화학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LG화학 7% 넘게 강세입니다. 계속해서 오름폭 키워가고 있고요. 39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6.85%가량 상승 79,6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800억 달러를 들여서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합니다. AI로 인한 전력 확충에 힘을 쏟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현지 시간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서 4개 지역에 AP1000 원자로를 총 8기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 규모만 총 800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지난달 웨스팅하우스 대주주인 브룩필드 자산운용 카메코와 8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자로 건설 사업 관련 투자 약정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AP1000 원자로 한 기는요, 1100메가와트급으로 50만 가구 규모의 도시,
또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원전주가 일제히 동반 강세입니다. 한국전력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53,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5% 넘게 오르면서 77,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건설 주가도 7.24%가량 강세 65,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메타와 구글 간 TPU 계약 논의 소식에 AI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AI 가속기 칩 시장 확대 기대에 TPU 밸류체인에 관련된 기대감이 크게 나오는데요. 오늘 KB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구글 TPU 생태계 확장에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북미 빅테크 업체들에 대해 높은 메모리 공급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특히 구글 TPU 설계와 생산을 담당하는 브로드컴의 경우 삼성전자가 메모리 공급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향후 구글 TPU 생태계 확장에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또 삼성 HBM4 품질 인증의 경우에는요, 연내 조기 통과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기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 D램 생산 능력 확보한 삼성전자가 향후 빅테크 업체로 메모리 공급량을 크게 늘릴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러한 전망 속 오늘 삼성전자 1.81%가량 오르면서 10만 전자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10만 1,0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만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하락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일단 TPU 관련 공급망 안에서 수혜 기대감이 어제 메리츠증권에서 증권사 리포트로 나왔지만 오늘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오늘 일단 최대 4%가량 올랐는데 현재 시간 음전이 됐습니다. 3%가량 하락 전환 13만 6,100원 선 지나갑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공급망이 부각되면서 오늘 0.48%가량 빠지고 있고요. 51만 6,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AI 산업 안에서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나눠진 주가 흐름이 이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글 제미나이 3가 쏘아 올린 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AI 칩마저 TPU로 양분화되면서 시장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세워봐야 할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 기업을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는데요.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주가는 그냥 답보 상태 한 51만 원 선을 예. 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요즘 어떻게 보세요? 예. 네. SK하이닉스는 이제 오늘 이제 구글의 TPU가 이제 그 주목받기 전까지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업앤다운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좀 자주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사실은 이제 그 언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이 생기면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 좀 어렵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 안 좋아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내려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 확률이 상승할 때 그 우호적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면 이제 페드 금리가 인하될 것 같아. 그 엔비디아 주가도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장 초반에는 이제 KLX 기준으로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이내 떨어지다가 다시 또 이제 우호적 발언이 나오면 이제 장 초반 올라갔다 내려간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개인들이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또 이제 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나라 이제 금리도 많이 환율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좀 우려하는 시각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최근 이제 외국인의 매도 이런 부분이 좀 신경 쓰이는데 왜 이렇게 팔았다고 보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 협정 때문에 매년 그래도 뭐 어쨌건 200억 달러 정도를 계속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별개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달러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달러가 없으면 사실 인모적으로 불안하죠. 우리가 또 97년도 그 12월에 이제 IMF 사태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달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다라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은 사실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비교해 봤을 때 만약 같은 어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면 첫 번째 시각이 맞다면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첫 번째 시각이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시각은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6개월 누적 수익률이 150%. 뭐 2천억, 3천억짜리 기업이 150% 오르기도 쉽지 않지만 400조에 해당하는 시총의 기업이 6개월 만에 150% 오르는 건 참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12월이 되고 12월이 되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너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장사를 했어? 한 해 동안 네가 열심히 투자한 종목은 수익률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수익률을 확정하고 싶으니까 그 매도 버튼을 눌렀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률을 확정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인사 공과도 이제 평가받고 싶고 무엇보다 자기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가 이제 그 지급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가 다른 어떤 우량주, 대형주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좋게 보셨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의견이 좀 바뀌었는지 최근 왜냐하면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알파벳, TPU, 구글의 예. TPU 요 이슈가 또 있어서 예. 그걸 좀 차근차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이제 개요를 설명드리면 이제 구글은 이제 뭐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구글은 한 해 한 분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구글의 어떤 전사적인 사명이 있다면 회사 전체 사명이 있다면 인간을 영생불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색과 DNA도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AI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소비자들 딱 인지했을 때는 생성 AI, 오픈 AI 딱 보면 충격을 받지만 그 분야에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실리콘밸리에서 사람들이 인적 교류를 하는데 또 그들도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다 이제 어떤 자료가 나오고 누가 어디로 이직을 했대, 왜 이직을 했대, 이직한 이유가 뭐다 다 알려지기 때문에 구글이라고 해서 오픈AI 챗GPT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꾸준하게 오픈AI 챗GPT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챗GPT의 T가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를 갖다 처음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시킨 사람이 구글의 직원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구글에서 분사에 나오긴 했지만 무슨 말씀드리냐? 구글이 꾸준하게 오픈AI 생성 AI를 준비하고 있었고 거기에 그 TPU라고 말하는 엔비디아의 이제 칩의 어떤 대항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TPU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개발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화두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TPU가 예전보다 더 성능이 좋아져서 심지어 그 엔비디아 칩의 대항마를 넘어서서 외부로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가 그 구글의 TPU를 갖다가 매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저께 구글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 맥락으로 이제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도 좀 일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구글의 TPU가 어떤 관점에서 이제 SK하이닉스랑 메모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구글의 TPU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칩에 대응한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칩에 대응하는데 SK하이닉스는 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SK하이닉스는 구글 주가 왜 계속 올라갔냐? 칩에는 반드시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기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HBM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 시장, 엔비디아만 국한해 봤을 때 그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한 90%쯤 될 거라 봅니다. HBM4는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그 인증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비관적이고요. 어쨌건 현재로 봤을 때는 한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영향이 낮아지면 SK하이닉스 영향이 당연히 낮아진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벳의 구글의 TPU도 역시 그 칩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메모리 장치가 있어야 돼요. 메모리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 쓸 것을 간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어떻게 했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보다는 구글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예상을 하지만 더불어서 여전히 SK하이닉스도 구글 TPU에 상응하는 메모리를 갖다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하는 기업으로 맞춤형 그 AI 칩으로 해서 작년에 히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브로드컴에 1착으로 납품한 메모리 기업이 어디냐?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차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진다라는 맥락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 뭐 오늘 마감한 장중만 4% 이상 떨어졌다가 지금 저와 같은 시각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그래 사실은 구글이 아무리 많이 시장을 잠식을 해봐야 엔비디아 시장 전체에 10% 잠식한다고 하면 그게까지 너무 과민 반응했다는 시각이 대두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화면을 보신 대로 2.6%로 마감을 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이닉스 주가도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강보합으로 올라왔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나요? 예. 네. 현재로서는 이제
아까 지금 첫 화면을 보신 대로 페드의 금리가 사실 엔비디아랑 하이닉스 주가를 좌지우지한 것인데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결국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은 파월 의장 의장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갖다 일일이 발언하지 않습니다. 나는 금리를 내리겠다, 금리 동결시켰다 발언하지 않는데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그게 중요한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시각을 본다면 12월 10일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아마도 매파저 동결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매파저 동결량은 일단은 25bp를 내리고 그러나 1월 달은 사실은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매파저 동결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금리를 낮춰주지만 시장에 있는 전망은 일단 가라앉혀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파월 의장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셧다운 때문에 많은 지표가 감춰졌기 때문에 지표가 풀리는 12월 18일부터 풀리는 그 지표를 보면서 1월 달에 결론이 날 것이라 보는데 현재로서는 파월 의장도 사실은 금리를 갖다가 25bp를 낮추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도 살아나고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도 살아나고 하이닉스 주가도 살아날 거라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단 하나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요소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TPU인데 구글의 TPU가 예상대로 잘 된다 할지라도 엔비디아 시장에 10% 장악한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 10% 장악하니까 독점을 깨진다는 측면에서 기분은 나쁘지만 또 하나 중요할 관점이 무엇이냐? 점점 AI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시장이 1,000억 달러다. 근데 여기 10% 없어지면 900억 달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1,000억 달러인데 내년엔 1,000억 달러보다 더 시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엔비디아 매출이 더 줄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참 엔비디아가 화랑세에 있을 때도 그 젠슨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MD가 치고 올라와서 나중에 2030년쯤 되면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한 60%나 70% 낮아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AI 생성형 칩 시장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 자체의 시총은 더 커질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구글의 이제 그 TPU를 갖다가 10% 장악할지라도 전체 AI 시장 커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아무리 경쟁자가 들어와도 전체 캐파가 넓어지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양은 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느끼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 뭐 사실 뭐 긍정적인 전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증권사의 호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글의 TPU가 이제 월간을 덮치기 전까지는 이렇게 월간은 이제 오늘에서 아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 어떤 월간에 오늘 덮치기 전까지는 이제 가장 유력한 최근의 리포트는 이제 그 시티증권이 이제 그 시티그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날 이제 리포트를 냈죠. 그래서 그 리포트를 냈는데 전체적인 개요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개요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SK하이닉스 4분기를 포함한 거죠.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이제 45조, 내년에는 96조, 내후년에는 이제 그 108조를 시티그룹이 전망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수요자보다 공급이 못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 사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HBM에는 최첨단의 어떤 그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도 동일한 어떤 상승 효과를 갖다가 겪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시티그룹의 원래 다 알려진 사실인데 시티그룹의 이번 보고서의 특징 중에 뭐냐면 26년도, 27년도 거의 완판된 걸 알고 있는데 28년도까지 사실은 이제 수요자랑 구매자 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다. 이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갖다가 77만 원에서 83만 원을 이제 올렸고 시티그룹의 보고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 무엇이냐면 3년치 물량을 갖다가 논의하고 있다면 이제는 반도체 업종과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분석을 갖다가 다른 제조업처럼 PER로 관점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급박했어요. 뭐 3년 주기로 왔다 갔다 했다가 뭐 최근에는 1년만 주기로.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과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80조 영업이익 얘기하고 있지만은 23년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1분기부터 3분기가 영업 적자가 8조였어요. 누적 적자가. 그러니까 사실 SK하이닉스 문 닫는 거냐, 뭐 심지어 제가 그때 문 닫고 SK하이닉스 후배한테 야 월급은 나오냐 했더니 형 월급은 나온답니다. 이게 아주 밝은 목소리에서 야 목소리를 박다 했더니 예전보다 더 심각한 일이 겪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게 SK하이닉스의 내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PER로 접근하지 않고 PBR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PBR 뭐 1.2배, 1.4배 고점에 나오는 것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시티그룹이 28년도 물량을 갖다가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시티그룹이 이제 PER을 바꾸는 얘기는 없었지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는 다른 제조업처럼 PBR이 아닌 PER 관점에서 SK하이닉스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은 내년도 SK하이닉스 PER은 얼마냐? 5점 후반대입니다. 그럼 만약에 27년도에 시티그룹의 예상대로, 그리고 노무라증권은 시티그룹보다 더 많이 예상을 하고 있죠. 노무라증권은 126조 원, 시티그룹은 108조 원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시티그룹의 예상대로 맞다면 27년도에 그 SK하이닉스의 PER은 어떻게 되냐? 4.6배예요. 4.6배로 한다면 이거 대단히 저평가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니까 20만 원대인데 언제 50만 원 했지? 야,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4.6배를 한다면 이건 아직도 저평가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펀드 매니저의 매도가 아무리 길어봐야 뭐 12월 한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월부터는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한 해 수익률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1월부터는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라 여겨지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사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우량주를 갖다 투자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주춤거리는 주가는 길어야 12월 한 달이지 1월부터는 사실 SK하이닉스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대표님 그 논리에서는 좀 맞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말씀해 주셨을 때 삼성전자 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이제 목표 주가 올리는 증권사들이 여럿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HBM4 연내 조기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비관론이시라고요. 그거 비교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 제가 그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4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몇 번 설명했지만 그 HBM을 갖다 이제 빌딩으로 치면은 그 밑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게 베이스 다이입니다. 베이스 다이를 갖다가 연결하는 건 TSMC인데 TSMC가 베이스 다이를 연결할 때 삼성전자가 가져온 이제 HBM을 갖다가 넣고 나서 베이스 다이 연결하면 그때 계속 에러가 났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HBM을 갖다 4를 갖다 NBA에 납품할 수 있겠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그 비관적인 뜻입니다. 다만 HBM4가 HBM3 이하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우리도 파운드를 갖고 있으니까 TSMC 넘기지 않을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파운드를 갖다가 만든 다음에 갖고 있는 HBM 연결해서 NBA에 납품할게.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하고입니다. 그 추진하는 이유는 뭐 타당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만약 해결된다면 삼성전자는 과거보다는 HBM4를 납품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가능성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이제 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그때 젠슨왕이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말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선물이지라고 봤더니 선물이 뭐였습니까? 한국에다가 GPU 26만 장 주겠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5만 장, 하이닉스의 SK 5만 장, 현대차 5만 장, 네이버에 6만 장 해서 이제 다 합쳐서 26만 장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GPU 5만 장 받았어요. 그럼 GPU 5만 장 받는 자기들 자존심이 있지. 하이닉스의 HBM을 끌어다가 연결하지 않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기 5만 장을 갖다가 자기들의 HBM을 연결해서 판매를 하고 가동을 시킨다면 그것도 납품이라고 봐야 되느냐? 삼성 납품이라고 봐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저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납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시각인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졌다. 독점이 균열이 갔다. 구글의 GPU가 구글의 TMU가 사실은 다시 이제 대항마로 올라섰다. 그런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SK하이닉스, TSMC의 강력한 삼각 동맹이 균열이 되니까 삼성전자도 그나마 이전보다는 숨쉴 구멍이 더 넓어졌다. 그런 관점에서는 예전보다는 좀 주가나 매출 긍정지에다 보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의 일본의 이제 증권사 한 곳이 오늘의 구글 사태를 갖게 뭐라고 한마디 정리했냐? 여전히 엔비디아가 왕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예전만큼 사실은 이제 입지를 강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신경 쓰이는 게 오늘 아침에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하는 분석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10월 들어서 외국인이 SK하이닉스는 12조 7천억 원을 매도했고 삼성전자는 4조 9천억 원을 매수했다고 하면서 외국인 큰 손의 자금이 삼성전자를 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좀 그 신경 쓰이는 그런 좀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는 주가가 덜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갖다 매도한 이유는 하이닉스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하이닉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들이 그 하이닉스를 조금이긴 하지만 매수로 돌아섰어요. 어저께 페드가 이제 금리가 우호적이라 나오니까 사실 외국인들 매수로 돌아섰는데 어저께 하이닉스 주가를 왜 안 가냐? 어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하이닉스 주가 왜 쭉지 못 뻗어갔냐? 개인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2달간 하이닉스 주가를 갖다가 상승시킨 주체는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개인이거든요. 근데 어제 개인들이 하이닉스 보면서 실망 매물인지 왜냐면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실망 매물인지 아니면 개인들도
나도 이제 사실은 스스로가 올해 수익률을 갖다 마감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개인들이 하이닉스 주가를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힘이 없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오히려 어제 일부긴 하지만 하이닉스 주가를 다시 매수를 했다. 그래서 제일 큰 요인은 결국은 페드의 금리가 제일 큰 주가를 갖다 결정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어디서 수익률을 많이 창출했냐 이 관점에서 매수나 매도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83%로 일주 전, 한 주 전에는 한 40% 그렇죠. 급등하면서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이게 가능하다면 또 반등의 모멘텀을 또 가져다 줄 수 있겠네요. 예. 지금 SK하이닉스는 시가 대비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0.58% 음봉 차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0만 원 선 넘어갔습니다. 1.8%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차트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SK하이닉스를 주로 해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맑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구글이 자체 개발한 TPU가 호평이 이어지자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모든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오늘 국내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구글발 AI 랠리가 다가오는 연말에 산타 랠리를 열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얘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별 날씨 보시면 오늘 화학과 리튬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화학주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롯데케미칼이 충남 대산에 있는 에틸런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같은 지역에 있는 HD 현대케미칼 공장과 힘을 합쳐서 한 공장만 돌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 공장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값이 떨어져서 두 회사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화학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튬 관련주인데요. 최근 한 달간 리튬 가격이 약 2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전기차와 ESS 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리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 덕분에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그리고 LG 엔솔 같이 K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배터리 관련주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쾌청하늘은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이 LG 화학이 전고체 분야에서 기술 개발 소식이 들려오자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원전주와 우크라 재건주도 강한 햇살 받아가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원전 건설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밝히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가 오름세 보이고 있고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오늘 투심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이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프리마켓부터 우크라 재건주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두나무 관련주입니다. 드디어 오늘이죠.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이 공식화됩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합병 비율인데요. 이 예상치는 두나무가 1,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3입니다. 이 정확한 확정된 비율은 오늘 오후에 공시된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도 맑음이고요. 전망도 맑음입니다. 오늘 KB증권에서는 TPU 밸류체인 내에서 탑픽을 삼성전자로 뽑으며 16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고요. 또 대한유화도 마찬가지로 오늘 화학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한유화의 주가도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에 국제 나프타 가격 하락 그리고 환율 변동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호실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지엔터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가 20% 넘게 밀리면서 하락핑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연말 성수기에 주목해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특징적인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중국의 배터리사와 전지박 2만 톤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오늘 주가에는 햇살이 들고 있고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자사의 신작 아이온2가 매출이 PC 부문에서 많이 나오면서 구글과 애플에 주던 수수료를 훨씬 더 적게 내게 됐는데요. 여기에 자사의 리니지 시리즈도 점점 PC 결제로 이어지자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대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노타 최근에 상장된 기업이죠.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삼성전자의 AI 최적화 기술을 공급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투심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종목이 세트랙 I입니다. 주가에는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장을 마감한 후에 이 세트랙 I와 이사회 일부가 국가 핵심 기술을 정부의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에 기술 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줬다는 보도가 나오자 급락세가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그리고 정규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2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환율 움직임 주시하실 텐데 구윤철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가 원화에 대한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통화 대비 굉장히 민감한데 만에 하나 환율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환율 변동성 안정에 따른 국민연금의 그 동원 여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국민연금 동원에서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속보성 이슈 이런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은 1,464원 선 어제 대비해서 8원 정도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3,900선 위 코스닥 870선 다가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이게 고점을 조금 더 들어올릴 수 있을지 보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